그 재료라는 거는 뭔가 그 목적하는 그 특성을 맞추려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이제 개질을 할 경우가 많아요. 조금씩 이제 바꿔주는 거지. 여러분들도 옷 같은 거 입을 때는 어떨 때는 좀 당당하게도 옷을 입고 어떨 때는 뭐 약간 부드럽게도 입고 여러분들도 옷 같은 거 잘 이렇게 조절하면은 자기 뭐 어떨 때는 좀 카리스마 있게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섹시하게 또는 뭐 자신감 있게 여러 가지 형태로 옷을 이렇게 바꿔 입어 갖고 자기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처럼 재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제 목적하는 이 분야에 맞춰서 조금씩 이제 특성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테크닉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중압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제 중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중압이라는 거는 단일 모노머만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즉 예를 들어서 A라는 모노머 또는 B라는 모노머 딱 하나만 예를 들어서 사용한다는 의미겠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1열 종대, 2열 종대 하더라도 남학생만 1열 종대 또는 여학생만 1열 종대 또는 2열 종대 하듯이 하나의 단량체, 모노머만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호모하다는 거가 바로 뭐냐면 균일하게 딱 한 성분만 갖고 중합한다는 의미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호모폴리메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에틸렌이라고 하는 단일 모노머만 중합을 해갖고 폴리에틸렌을 만드는 거가 바로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죠? 균일하다.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들만 1열 종대, 2열 종대 한다 소리는 그럴 때는 이제 남학생하고 여학생은 서로 헤테로하다, 불균일하다 그런 관계로 놓고 볼 때 이제 해당되는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합을 해서 할 경우도 있지만, 그죠?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코폴리 A and B, A와 B를 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남자하고 여자를 똑같이 모노모로 단량체로 사용해갖고 자 남학생 여학생 전부 다 합쳐서 학생을 전부 다 1열 종대 2열 종대를 시키면은 그 이제 그 고분자 그렇게 만들어진 고분자에는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적당히 섞여 들어간다는 거지. 그렇지? 이거는 여러분들 보면은 뭐지? 연예인들도 보면은 보이그룹 남자로만 구성된 뭐 아이돌 그룹 보이그룹이 있을 거고 또는 여자들만 예를 들어서 이제 걸그룹 뭐지? 내가 좋아하는 블랙핑크 전부 다 여자들만 구성돼 있잖아. 그런 경우 전부 다 단일로 된 거지. 근데 가끔 보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은 혼성 그룹도 있을 수가 있잖아.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하, 그래서 고분자에도 중합도 있고 공중합도 있다. 그 말은 이제 여기가 호모하고 코는 투게더 함께라는 뜻 아닌지. 그러니까 이제 같이 A와 B를 같이 중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에틸렌하고 프로필렌을 같이 공중합을 시킨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얻어진 뭐 폴리올레핀, PO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중합 단계에서 그러니까 고분자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고분자 화학생이들이 구사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도 만들어지지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가 바로 혼합이야. 또는 이제 블렌딩 기술도 있는 거지. 요거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하는 거가 바로 소맥이야. 야. 그러니까 옛날엔 소주만 스트레이트로 먹었고, 소주만 먹고, 맥주만 먹었는데, 소주하고 맥주를 섞었더니, 이게 이제, 특성이 막 좋은 특성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중합하고 공중합만 갖고 안 되는 특성을 이런 블렌딩 과정 중에서 얻었어. 얻은 거야. 소주, 맥주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제자가 기가 막힌 배합을 했는데 소막사도 있더라고. 소막사. 그치? 소주, 막걸리, 사이다. 그 다음에 너희들과 같이 젊은 애들 좋아하는 하이볼. 그것도 내가
하이볼도 마셔봤어. 괜찮아. 그래서 와, 이 하이볼? 하이볼도 보니까 나는 또 그걸 마시면서도 일일이 그 바텐더한테 물어봐서 이거 어떻게 제조됐느냐. 그걸 내가 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하이볼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딱 이제 바텐더가 한 마디. 일단은 하이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소다수, 그치? 탄산수가 필요하고, 그치? 그다음에 또 뭐더라? 진저에일 같은 거가 또 바텐더가 또 친절하게 얘기해줘. 손님, 편의점 가갖고 항상 소다수 또는 뭐지? 그 소다수 찾으면 그 옆에 반드시 진저에일이 있대. 그래서 이제 소다수, 그 다음에 이제 진저에일,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거가 얼음이라는 거지. 우리들도 얼음도 우리들 쪽에서는 재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딩. 브랜딩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물성을 구현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재료쟁이들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러니까 혼합, 단순히 섞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칵테일 같은 경우가 요술과 요술을 섞는 거 아니니?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블렌딩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쪽에서는 또 컴파운딩이라는 거가 있고 또는 컴포지트화, 복합화, 복합체 이런 또 개념이 있어. 요거는 보통 여러분들 그 재료 하면은 여러 재료들이 있지만은 보통 우리들이 얘기할 때 보면 3대 재료라는 거가 있어요. 3대 재료. 3대 재료는 이제 금속,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세라믹,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세 가지가 이제 뭔가 어떤 형태를 가진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런 이제 3대 재료가 필요한데, 금속은 대표적인 예가 철이고, 그지? 그다음에 세라믹은 대표적인 예가 유리고, 플라스틱은 대표적인 예가 이제 폴리에틸렌이라고 그러는데, 딱 보더라도 각각 예를 들어서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요 분야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은 각각 재료의 약점을 다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금속은 뭐가 약점일까? 금속은 만들려고 그러면은 가공 온도가 더럽게 높아. 높은 열이 필요해. 그지? 금속을 녹여야 되니까. 또 세라믹은 유리와 같은 세라믹 또는 도자기 이런 것들은 약점이 뭐야? 잘 깨지지. 그지? 플라스틱은 또 플라스틱도 약점이 없겠니? 있어요. 금속이나 세라믹만큼 강도가 안 나오는 거지. 특히 기계적 강도가. 그러니까 그거는 다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이런 재료쟁이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들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을 연구하는 사람도 이 기계적인 물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금속이나 세라믹을 일부 플라스틱에 적용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마찬가지지. 남자하고 여자도 너희들도 보면은 남자만의 그 능력이 있고 또 여자만의 능력이 있어. 가장 좋은 거는 남녀가 한 쌍이 돼서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야. 왜냐면 또 여자의 능력을 남자가 쉽게 갖고 올 수도 없고 여자들 같은 경우도 남자의 어떤 능력을 또 쉽게 갖고 올 수는 없거든. 물론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에서 보면 복합화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면 이제 그래서 보통 우리들은 이제 혼합하고 복합화 또는 영어로 컴파운딩 다 이제 달리 보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고분자를 중심으로 재료를 만들지만 이제 메탈이라든지 세라믹 이런 것들의 특성을 일부 이제 도입을 하고 특히 이제 기계적인 물성을 예를 들어서 좀 이제 보완하려고 할 때 주로 재료쟁이들이 쓰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이 스타이레닉 하면은 스타이렌 나와바리. 그러니까 이제 스타이렌이라는 거는 이제 좋은 물성도 있고 다른 것들하고 이제 컴파운딩 또는 블렌딩 해갖고 다양한 어떤 개질된 재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요 스타이렌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제 호모폴리머, 코폴리머, 그 다음에 블렌딩 스타이렌 쪽에서의 블렌드, 요런 것들을 이제 한
이렇게 모식도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일단 폴리머. 요거 같은 거 이제 스타일렌만 이제 중합한 거죠. 그죠? 스타일렌은 이제 이렇게 이런 놈이 스타일렌이고 보통 ST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이제 ST라고 하면 스타일렌의 약자 ST라고 표현하고 또 현업에서는 SM이라고도 많이 해요. 스타일렌 모노머.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표현이 있다는 걸 알고 요거 이제 폴리메이제이션. 특히 이제 요것만 단독으로 폴리메이저 한 걸 이제 호모 폴리메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이렇게 얻어진 거는 이제 고분자 구조로 따지면 이제 그림을 하면 요런 이렇게 되고 약자로 P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스타일렌만 단독으로 중합한 거 호모폴리머 같은 경우에 폴리스타이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현업에서는 GPPS라고 불러요. PS는 뒤에 폴리스타이렌이고요. GS는 바로 뭐냐면 General Purpose. General Purpose. 요거는 이제 범용이란 뜻이죠. 예를 들어서 범용.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뭐 같은 거 살 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일 싸구려 이렇게 제일 싸구려가 여기서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지만은 보통은 이제 그런 표현 쓰기엔 좀 그렇잖아. 보통 이제 범용이란 거는 보급형이겠지, 그렇지? 여러분들도 보면은 스타일 뭐 예를 들어 물건 같은 경우도 요렇게 보급형, 좀 가성비가 좋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보급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제일 싸구려 하지만은 싸구려지만 쓸만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저렴하다는 뜻이겠지. 그러면서도 적당히 물속이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야쿠르트 병에 들어가던 그런 정도의 폴리스타이렌 그 정도가 이제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지금도 보면 스타이렌만 그냥 단독으로 중합한 거 약간 또 이제 약간 브리틀하고 잘 깨지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는 GPPS, General Purpose 폴리스타이렌 어떻게 보면 이제 범용 폴리스타이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요 폴리스타이렌의 세계에서 GPPS 이런 말이 나오면은 조심해라. 그래서 GPPS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보통 이제 폴리스타이렌 자체는 비결정성 아모포러스 폴리머입니다. 그래서 이제 TG만 존재하게 되고 TG는 한 95도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TG가 95도니까 컵라면 용기에 딱 쓰일 만큼 끓는 물 온도가 100도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TG가 95도니까 끓는 물 정도는 버틴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은 지난번에 탁티스트에 대해서 일단 뭐 지난번에 일단 제가 영상 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이제 폴리머 중에 보면 이제 취향기를 갖고 있는 것들은 탁티스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폴리스타이렌은 에이탁틱 또는 아탁틱 폴리스타이렌이지만 조금 이제 결정성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또 신디오탁틱, 아이소탁틱 폴리스타이렌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성을 주기 때문에 멜팅 포인트도 존재하고, 그죠? 그거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힙스라고 있어요. 힙스는 뭐냐면 하이 임팩트 폴리스타이렌. 그러니까 이제 폴리스타이렌의 약점을 아는 거야. 폴리스타이렌에. 지금 뭐냐면 폴리스타이렌 자체가 잘 부셔져.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스티로폼이라든지 또는 야쿠르트 그 병, 야쿠르트 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컵라면 용기 생각하면 돼. 지역량도 세 보이는데 심지어 세 보이는데 남자처럼 야쿠르트 병하고 폴리스타이렌을 한번 쫙 누르면은 그 정도는 깰 수 있겠지. 그만큼 폴리스타이렌 단독은 조금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잘 깨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안에다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내충격성 그 말은 잘 깨진다는 소리는 내충격성이 없다는 뜻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 안에다가 고무와 같은 것들을 넣어주면은 고무 입자 같은 걸 넣어주면 고무가 충격을 예를 들어서 이제 방지해 줍니다. 그거는 그거지. 예를 들어서 고무가 이제 충격을 방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5층인데
또는 뭐 우리가 적당히 5층에서는 아 우리 5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다 어떨 거라는 다 알지. 근데 만약 한 2층이나 3층이야. 집에서 만일 불이 났어. 2층 정도 3층 되면 근데 이미 통로가 막혀갖고 너 춥니? 줄여줄까? 괜찮아? 통로가 막혀갖고 어디 빠져나가질 못해. 바깥으로 떨어져야 돼. 뛰어내릴 수밖에 없어. 몇 군데가 좀 부러질 거 각오하고 살아야지 일단은.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떨어지지 말거라. 지영아. 집안에 있는 베개 같은 거 있지? 또는 쿠션 같은 거. 그럼 하나 들고 떨어져야 돼. 그러면 그나마 충격이 덜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덜 깨져. 예를 들어서. 살아날 확률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앞에 범버 있지 않습니까? 범버. 그것도 전부 다 플라스틱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그 충격이 운전자 또는 이제 탑승자한테 전달하지 않도록 그 앞에 범퍼가 깨져줘야 돼. 그게 깨져줘야지 예를 들어서 충격이 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래서 충격을 가장 잘 흡수해 주는 거가 무엇일까? 고무지, 러버지. 고무가 가장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폴리스타일에다가 폴리부타디엔이라고 하는 고무. 부타디엔은 원래 알려진 고무 아닙니까? 물론 뭐 SBR도 있고 그러지만 폴리부타디엔은 폴리스타일에다가 막 때려 넣은 거야. 때려 넣고 그 폴리스타일의 플라스틱을 한번 깨트리려고 해보니까 덜 깨지는 거야. 즉 내충격성이 향상된 폴리스타일. 그래서 그걸 우리들은 힙스라고 합니다. 하이 임팩트 폴리스타일. 그러니까 폴리스타일 자체는 잘 깨지는 놈인데 거기다가 이제 고무 입자 같은 걸 막 집어넣어줬더니 내충격성이 향상돼서 덜 깨지는. 조금 일반적인 GPPS보다는 한 단계 위. 그래서 이거를 힙스라고 얘기해요. 약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힙스. 힙스? 이 엉덩이를 힙이라고 하니까 이거 엉덩이 얘기하는 거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바로 하이 임팩트 폴리스타일이라는 얘기합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요게 여기서 본 요 전체는 이제 매트릭스는 이제 폴리스타일이고 여기 이제 고무 입자가 들어간 현미경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고무 입자를 이렇게 군데군데 박아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충격성이 상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중요한 폴리스타이렌의 부류입니다. 스타이레닉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어떤 기술로, 그러니까 GPPX는 요 재료 기술에서 요 호모폴리메이제이션 중합 기술로 탄생된 건데 저 힙스라는 거를 바로 블렌딩. 플라스틱 소맥과 같이 두 가지를 섞었더니 더 좋은 물성이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들도 소맥 맛있잖아. 그렇지? 소주가 갖고 있는 특성, 맥주가 갖고 있는 특성을 블렌딩으로 다 구현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와 같은 상황은 대표적으로 소맥에 해당되는 경우야. 폴리스타이렌은 원천적으로 잘 깨지는 놈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중합, 공중합을 해도 그 깨지는 성질을 잡아줄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소맥과 같이 블렌딩으로 이제 잡아갖고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이 확보돼갖고 이것도 상품화돼갖고 이렇게 된 그런 경우를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ABS.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호모 중합을 하지 않고 공중합을 시켜갖고 성공적인 작품이 나온 그걸 이제 한 예시가 바로 ABS입니다. 요거는 3원 공중합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소맥은 두 가지만 섞은 거야. 소맥은 두 가지만 섞은 거야. 소맥은. 그러니까 하이볼은 세 가지 이상이 섞인 거겠지, 그렇지? 하이볼 같은 경우는 하이볼에 이제 탄산 같은 경우도 물하고 뭐가 들어가? 난 CO2 두 가지로 보는 거야. 달라. 예를 들어서 특히 막사는 뭐야? 막걸리와 사이다 섞은 거 아니냐? 요거는 두 가지만 섞은 거지. 하지만 소막사, 소주와 막걸리와 사이다 하면 세 가지를 섞은 거야.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음식 하면은 불고기도 있지만은 비빔밥도 있는데 비빔밥도 대체 몇 개를 섞은 거냐? 알잖아. 기본적인 쌀이라고 밥이라고 하는 매트릭스에다가 고기도 들어가지 계란도 들어가지 야채가 몇 가지가 들어가.
그다음 김밥도 마찬가지고. 일본 애들 대표적인 스시는 딱 그 안에 밥하고 그다음에 생선하고 이런 걸로 하고 한 두세 가지밖에 구성이 안 되지 않나. 근데 우리 김밥을 몇 개나 때려 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타는 거지. 그러니까 섞는 거는 잘 섞는 애들은 여러 가지를 섞어 갖고도 이제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중합할 때도 예를 들어서 A하고 B만 섞어 갖고 이제 공중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력이 있는 애들은 A, B, C 또는 D까지 이렇게도 이렇게 우리가 중합할 수가 있는 거죠. ABS는 세 가지를 써갖고 좋은 작품이 나온 예고, 그 다음에 싼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섞어서 좋은 작품이 나온 거예요. 특히 싼부터 하면 싼은 뭐야? 스타일렌하고 아크로나이트라를 두 개를 섞어서 만든 고분자 제품이지. 요건 여러분들 내가 강의 초반에 그 일회용 라이터 갖고 왔잖아. 그치? 일회용 라이터. 그 일회용 라이터의 그 용기가 바로 컨테이너가 바로 싼입니다. 스타일렌하고 아크로나이트라이로 한 거예요. 스타일렌은 나름대로 잘 깨지지만은 어느 정도 기계적 강도가 높고, 그 대신에 이제 아크로나이트라일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질깁니다. 오징어 같이 질겨. 오징어 같이 질겨. 그러니까 이제 아크로나이트라일은 이제 CN기가 있는데 요게 있으면 오징어 같이 질긴 이런 재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 라이터, 일회용 라이터 같은 경우는 안에 부탄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 가스가 이제 잘못 충격에 의해서 그것도 폭발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거 터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질긴 재료를 이렇게 해야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 담배 피는 사람들은 뜨거운 여름날에 차 안에다가 일회용 라이터 같은 거 넣으면 큰일 나요. 잘못 아주 뜨거우면 그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일회용 라이터도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싼은 바로 스타일렌하고 아크로나이트라일 두 개를 갖고 공중합해 갖고 성공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 싼은 이제 앞에 S는 스타일렌을 의미하고 A에는 아크로나이트라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두 개를 코폴리메이제이션 해갖고 베스트셀러가 이제 탄생한 그런 예고요. ABS는 세 가지를 쓴 거야. 요거는 두 가지를 썼다 그래갖고 E1 공중합체라고 얘기하고, 세 가지를 써갖고 이제 했을 때는 3원 공중합체. 그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BS는 아크로나이트라일. 아크로나이트라일.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은 아크로나이트라일이 예를 들어서 좀 와닿지는 않지만 원래 아크로나이트라일로 만든 그런 고분자를 펜이라고 부르고요. PAN. 펜으로 만든 섬유가 바로 아크릴 섬유고, 그 다음에 이 아크릴 섬유는 카페트 재료, 그 다음에 커튼 재료, 아주 질깁니다. 일반적인 이런 거하고 달라요. 보통 날씨가 추워지면 또 이제 스웨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을 텐데, 스웨터도 바로 이제 이런 펜 섬유로 만들고, 보통 이제 펜 섬유라는 거는 폴리아크로나이트라일은 양털 같은 그런 동물 털을 대체하려고 탄생한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보온 특성도 우수하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아크로나이트라일. 하여튼 아크로나이트라일은 요거는 질기다. 이게 고분자 쪽에서 약간 질긴 고분자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단량체 모노머고요. 부타디엔, 요건 계속 나왔지만 부타디엔은 이게 고무의 주성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내충격성을 향상시킨 이런 걸로 이제 모노머로 이제 부타디엔이 사용됐고, 스타일렌 자체는 잘 깨지지만 기계적 강도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유리와 같이, 유리도 잘 깨지지만 유리도 딱딱하지 않아. 근데 스타일렌도 이제 잘 깨지는 약점은 있지만 유리와 같이 이제 또 기계적인 강도는 좀 보장된 이런 모노머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갖고 이제 만들어서 탄생한 거가 바로 ABS라고 하는 이런 고분자입니다. 또 이런 ABS라는 놈은 또 폴리카보네이트하고 또 블렌드까지도 해요. 그러면 이제 또 폴리카보네이트에 아주 더 정말 그 우수한 물성. 폴리카보네이트는 TG도 높고 내열성도 높고 기계적 강도도 좋고 또 잘 찢어지지 않고 텀블러의 재료가 될 만큼 아주 강한 놈이거든. 그 ABS하고 PC하고 섞어버리면 더 강력해져. 일단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헬멧, 그죠? 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또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머리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그럴 때, 그런 걸 연상하면은, 그래서 부타디엔이 함유된 ABS, 뇌충격성. 그죠? 머리 보호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돼요. 그죠? 요거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ABS 세 가지가 이제 공중합된 건데, 여기에 아크로나이트라일 단위 구조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타디엔 단위 구조가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엔 단위 구조가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탄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의 폼. 요것도 보면은, 지역량 혹시, 기포가 반드시 필요한 음료가 있는데, 뭐니? 기포? 사이다는 그거는 이제, 물론, 근데 그거는 이제 탄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다르지. 지역량은 요번 주에 또 시험 본다 그랬잖아. 뭐 보니? 응? 그래. 꼭 A 맞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탄산 음료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케미스트리로 따지고 보면 물에다가 H2O,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반응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이제 화학식으로 이제 H2CO3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탄산이에요. 이게 탄산이고. 근데 이렇게 된 탄산은 요거는 또 해리가 되면 뭐가 돼? H 플러스하고 HCO3 마이너스가 돼. 그러니까 이제 탄산이야. 약간 산성이야.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보면은 집에서 부모님들이 야 콜라나 사이다 너무 많이 마시지 말아라. 그 말은 이빨 상한다는 거지. 왜냐면은 이빨이란 재료는 이것도 또 세라믹인데 산에 약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탄산음료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많이 먹지 마세요. 하는 소리는 바로 탄산, 이게 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 염산이나 질산, 황산과 같이 강산은 하지만 그래도 산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콜라나 사이다를 뚝 떼면은 이제 요거가 이제 탄산으로 된 CO2가 이렇게 탄산 형태로 됐는데 이게 다시 CO2로 빠져나오면서 그게 뽀글뽀글 올라오니까 기포같이 느껴지지만 그거는 CO2지. 근데 내가 말하는 기포라는 건 흔히 보면 밀크쉐이크. 내가 말하는 기포는 공기방울을 그냥 공기방울. 내가 볼 때 보면 음료수 중에 보면 밀크쉐이크라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밀크쉐이크 같은 거 쭉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막 그저 밀크에다가 그러니까 밀크쉐이크가 그런 것도 밀크에다가 막 거기다 공기를 주입해서 공기가 들어간 거야. 근데 이제 에어버블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 또 밀크에는 또 그 계면 활성제라는 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물에다가는 공기를 때려 넣어도 금방 공기가 빠져나오지. 근데 이제 우유에는 그 안에 계면 활성제가 있기 때문에 공기방울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보면 야 그 공기방울이 반드시 필요한 또는 기포가 필요한 음료수가 뭐니? 항상 그렇게 내가 퀴즈 낼 때 밀크쉐이크를 얘기해줘. 그래서 이제 공기방울이 들어가 있는 이제 음료수, 그게 이제 밀크쉐이크라고 내가 이렇게 퀴즈 문제를 내듯이 플라스틱에도 공기를 집어넣어 갖고 성공한 제품이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스티로폼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에다가 공기를 한번 넣어봤어. 플라스틱에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똑같은 거지. 밀크 우유에다가 공기를 넣어봤어. 넣었더니 그렇게 된 밀크 음료가 막 부드러워 들어갈 때. 그러니까 삼키는데 부드럽게 그러니까 그냥 우유만 마시는 것보다 공기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음료수를 마셔보니까 목에 잘 넘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돈 되겠다. 한번 공기를 한번 넣어볼까? 그래서 탄생한 거가 밀크쉐이크 아니겠냐.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야. 이것도 플라스틱에다가 공기를 때려 넣어봤어. 특히 폴리스타이렌. 그랬더니 그 안에 이제 공기를 안정하게 이제 잡아놓고 그랬더니 단열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단열이 되는 거야. 단열. 이게. 단열? 젠장, 뭐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발열, 열을 빨리 빼주는 게 중요한데 어떨 때는 단열, 그 이렇게 옷을 열을 안 뺏기는 거가 중요해지는 시점이 온단 말이야. 우리 추운 겨울날 이제 금방 닥치지 않겠냐? 그럴 때는 열을 뺏기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겨울 되면 나도 이제 집에 두꺼운 넉다운 뭐 오리털 파카 뭐 거위털 파카 다 파카 있잖냐. 그 뚱뚱하잖아. 그게 바로 근데 되게 따뜻하잖아. 너희들도 입어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서 공기가 더럽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거위털이라든지 오리털은 부피가 커갖고 공기가 많이 그게 함축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많으니까 그 안에 있는 체온, 바깥의 추위도 안으로 침투를 못하고 안에 있는 열도, 체온의 그 열, 조그만 그 열도 바깥으로 안 빠져나오니까 단열로 딱 따봉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단열 재료, 열을 차단해 주는 재료의 가장 따봉은 공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폴리스타일에 그 플라스틱에다가 공기를 딱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공기가 함유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을 우리는 폼이라고 해요. 폼, F-O-A, 폼, 거품 뭐 이런 뜻이겠죠. 폼. 그러면 이제 스타일앤 폼,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에다가 예를 들어서 공기를 때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스타일앤 폼 또는 EPS라고도 해. PS는 폴리스타이렌이고 저기 E는 expanded. 그러니까 확장된. 예를 들어서 즉 뭐냐면 공기로 폴리스타이렌을 확장시켰다. 그런 의미에. 그래서 EPS라고도 우리 분야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앤 폼. 그래서 이제 EPS 이렇게 그게 있습니다. 단열 재료의 따봉이지. expandable polystyrene 또는 expanded 이렇게 뭐 whatev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게 보면 이제 스타이렌하고 폼하고 스티로폼 또는 스타이로폼, 이게 스티로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일본식 발음이 스티로폼 해갖고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제 보면 이제 스티로폼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게 바로 폴리스타이렌에다가 이제 공기를 때려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 스타이렌의 나바리에 있는 이제 다양한 재료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GPPS, EPS, 힙스, ABS 쌓는 전부 다 이제 스타이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스타이렌계 그게 범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참고로 요거는 이제 아크로나이트라일만 중합한 거를 우리들은 폴리아크로나이트라일 또는 이제 펜이라고 합니다. PAN. 또 이 펜은 또 이제 고온에서 탄화, 1000도에서 한 2000도 사이에서 탄화, 그라파이트화를 시키면 바로 탄소 섬유로 가요. 카본 파이버로 가요. 하지만 요거 자체는 이제 펜 갖고 섬유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스웨터 재료와 같이 아크릴 섬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쪽에서 보면 올론 하면은 초기에 그 아크릴 섬유의 브랜드 그 올론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참고로 올론 이렇게 하면 좋아요. 스판덱스도 나일론도 원래 브랜드 이름입니다. 고분자의 이름은 폴리아마이드인데 처음으로 이제 나일론 수지를 갖고 섬유를 만들어서 상품화를 시켰을 때 나일론으로 이제 브랜드 이름을 했는데 그거가 똑같은 거지. 스마트폰도 원래 스마트폰인데 갤럭시 또는 뭐 아이폰 이거는 브랜드 이름이잖아. 근데 워낙 갤럭시하고 아이폰이 성공하다 보니까 그냥 갤럭시가 너 스마트폰 뭐 쓰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너 갤럭시야 아이폰이야 이렇게 이제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저기서도 이제 나일론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우니까 브랜드로 이제 할 경우에서 그래서 이제 나일론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폴리아마이드 섬유의 대표적인 거가 이제 나일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폴리우레탄 섬유의 대표적인 거가 스판덱스거든. 그러니까 스판덱스도 이제 폴리우레탄 섬유를 의미하고 우리 쪽에서는 이제 올론 하게 되면 요거는 아크릴 섬유를 의미하는구나.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 아크릴 섬유를 한번 보면은 TG가 85도 그 다음에 TM이 318 멜팅 포인트가 318 TG가 한 85도 PT, 폴리에스터, 페트가 TG가 한 75도, 70에서 75도거든요.
조금 80도까지 넘어가면 더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해. 이렇게 탱탱해. 요거는 이제 쌀국수는 여러분들 씹어봐서 하게 쌀국수는 약간 무르잖아. 쌀국수는 무르잖아. 약간 이빨로 탁탁 끊어지고 밀가루 국수가 조금 좋고 지영양 쫄면 좋아하니? 쫄면. 그래? 그럼 또 나하고 다르구나. 쫄면 좋아하지? 쫄면. 탱탱하잖아. 탱탱하잖아. 이런 것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쫄깃쫄깃하고 그런 것들. 또 이제 오징어 같은 거. 오징어는 뭐 좋아하니? 왕건, 반건. 비싼 것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쫄깃쫄깃하고. 이렇게 특성이 돼요. 폴리부타디에. 아, 이거야 뭐 당연히 러버 성질이지. 러버 성질이지. 러버. 러버는 TG가 되게 낮아요.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제 러버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러버는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거.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거는 반드시 러버밖에 안 돼요. 근데 반드시 강해야 될 분야. 반드시 강해야 될 거. 그거는 이제 자동차. 반드시 강해야 되지. 그렇지? 내가 아무리 플라스틱을 좋아해도 자동차의 그 바디를 플라스틱으로 하자. 나도 반대야. 나도 그런 플라스틱으로 된 거 안 사. 아, 진짜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다치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건자재. 건물 올릴 때. 내가 아무리 플라스틱을 사랑하고 그래도 아니 건물은 무너지면 안 되는데 튼튼해야 되잖아. 반드시 메탈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반드시 강한 걸로 써야 되는 분야가 있고 반드시 부드러운 분야로 돼야 될 거가 있는데 반드시 부드러울 거에는 메탈하고 세라믹은 조금도 안 돼. 바로 러버밖에 안 되는 거야. 러버. 예를 들어 곰. 일단 우리는 재료적인 특성에 보면 TG가 마이너스 90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지만 페트병의 TG가 한 70도라 그랬잖아. 지영양 그 껌은 지영양인데 큰일 났다. 내가 자네 이름을 외워버렸어. 지난번 나하고 진영 이거 해갖고 너 맨날 이제 물어볼까? 너 맨날 여기 앉아. 그 껌은 TG가 보통 얼마로 알고 있어? 껌이 이 폴리바이너스가 100도짜리 껌? 야, 100도짜리 껌, 100도짜리가 껌에 쓰일 수도 없어. 그거 씹으면 이빨 다 나가. 너 페트병 한번 씹어봐. 페트병이 75도란다. 너 페트병 한번 씹어볼래? 자네 어렸을 때 껌 좀 씹어봤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TG가 낮아야 돼. 우리가 씹는 추잉껌에 들어가는 그 껌의 TG는 20도야. 왜냐면 입안의 체온이 38도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낮을 수밖에 없어. 껌은 항상 TG가 낮아야 돼. 근데 TG가 마이너스 90도는 이거는 뭐 끝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무가 이제 저런 영역에 가. 고무도 이제 부타디엔도 있고 아이소프렌도 있고 또 우리 쪽에서는 또 합성 그 러버 쪽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좋은 거가 또 이제 실리콘 고무가 가장 TG가 낮아. 그거는 마이너스 100도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어. 아주 내려갔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항상 보면은 특히 보통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달라졌지만은 한동안에는 수십 년 동안에 다오케미칼의 실리콘 갖고 보통 이제 여자들 인공 유방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옛날에는 다 고무 제품으로 이렇게 됐어. 지금은 아마 이제 생리식염수 생리식염수 갖고 이렇게 성형제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들도 보면은 몸속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반드시 부드러워야 돼. 그렇지 않겠니? 그렇지? 특히 뭐 필러라든지 뭐 성형재료 이런 것들은 다 부드러운 걸로 가야 돼. 그럴 때는 다 플라스틱 재료야. 고분자 제품밖에 안 되지. 이렇게 돼. 지영양은 실리콘 브라라고 알지? 여자들은. 남자들은 뭐, 너 실리콘 브라라고 들어봤냐? 모르지. 남자들은 몰라. 여자들은 다 알지? 실리콘 브라. 그 실리콘 브라가 바로 실리콘 수지. 아주 그저 고무. TG가 아주 낮은 고무로 된 브라가 바로 실리콘 브라야. 남자들도 그래 참고로 알아. 그게 바로 그 끈없는 브라다. 응? 그런 거 할 때. 다 이제 러버의 그 성질들을 다 이용하는 거지. 네? 하여튼 요 한 페이지지만 내가 조금 깊게 설명했는데 이게 재료의 전부야.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면 이제
공중합, 그러니까 중합을 할 때 이렇게 중합도 하고 호무도 해보고 그 다음에 공중합도 해보고 그 다음에 혼합도 해보고 또 이거 갖고도 이제 물성을 못 맞춰. 그럴 때는 또 이제 컴파운딩, 복합화까지 가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꼭 이제 우리 플라스틱에서만 그러냐? 음식할 때도 똑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이볼도 다 블렌딩이야. 근데 지역량 가끔 보면은 맛있는 된장찌개 집 가면은 된장찌개를 끓일 때 약간의 김치 국물도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럼 또 맛이 또 희한한 된장찌개가 돼. 또는 김치찌개 끓일 때 약간 된장을 풀어넣어. 그러면 또 희한하게 약간 구수한 김치찌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블렌딩이라든지 복합화는 비단 우리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재료쟁이들도 다 구사하는 기술들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부타디엔만 갖고 고무를 만들면 너무 물러. 고무가 좀 물러. 그래서 앞에서의 그 힙스에 들어가는 부타디엔은 내충격성만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부타디엔만 이제 중합한 그런 이제 폴리부타디엔을 이용했는데 부타디엔만 갖고는 이게 부타디엔의 그 내충격성이라든지 부드러운 성질은 오케이인데 기계적 강도가 조금 물러. 너무 좀 잘 부스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 흐물흐물한 거야. 흐물흐물. 그래서 넣어준 거가 바로 스타일을 넣어주면은 단단하면서도 약간 강도가 단단하면서도 약간 부드럽고. 그러니까 오징어로 따지면 그거하고 똑같아. 물오징어는 너무 흐물흐물하잖아. 물오징어는 약간 흐물흐물해. 그 대신에 이제 약간 방건 오징어라든지, 근데 물오징어는 너무 흐물흐물해. 근데 이제 왕건 오징어, 완전히 건조한 오징어는 딱딱한데 또 이제 뭐 딱딱한 맛이 있기 때문에 약간 씹어 먹는 맛도 있을 수가 있지만 너무 딱딱해. 근데 방건 오징어는 부드러운 면도 있고 또 뭐도 있어. 딱딱한 면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량이 제일 비싼 거 그것만 좋아하는 거지. 지역량. 난 집에서 방건 오징어 먹고 싶을 때 항상 내 딸한테 꼬셔. 왜냐면 와이프한테 내가 여보 방건 오징어 좀 사줘. 그러면 비싸다고 안 사주는 거야. 딸 꼬셔갖고 야, 네 엄마한테 얘기해라. 네가 저 방건 오징어 먹고 싶다고. 그럼 사주고. 나 방건 오징어 좀 사줘라, 지금. 응? 그 희한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방건 오징어가 제일 비싸잖아. 그지? 너도 잘 봐라. 방건 오징어 쇼핑해봐라. 물오징어, 왕건 오징어보다 더 비싼 거가 방건 오징어야. 즉 반만 건조하는 거가 반반. 이거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건 오징어를 생각하면 이게 부드러운 거와 그 다음에 딱딱한 거를 같이 갖고 있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지역량 계란도 반숙 좋아하지. 특히 그 흰자는 어느 정도 익었고 노른자가 다 익혀지지 않고 한 5% 10%가 남아져 있는 약간 촉촉한 상태의 그 반숙. 제일 어려운 거야. 너희들도 보면 날계란? 날계란 뭐가 어려워? 그냥 닭한테 먹여갖고 계란 얻으면 날계란은 쉬워. 또 완숙? 야, 우리들 초짜도 다 예를 들어서 완숙은 다 하겠다. 끓는 물에 그냥 때려만 넣으면 다 완숙되잖아. 가끔 이제 잘못하면은 그 계란도 옆구리 터지잖아. 잘못 끓이면. 반숙이 어렵지. 그러니까 반숙은 우리 일반인들도 힘들어. 너희들도 이해돼. 반숙. 딱 그 5%만 익히지 않고 남겨놔야 되거든. 그건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봐도 반숙이 가장 가격도 비싸고 제일 어려운 기술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반숙도 보면은 반숙이라든지 방건 오징어를 느낄 때 재료가 부드럽게도 하고 딱딱한 거를 짝짝 조절해 나가는. 그게 지역량 나한테 물어봐. 근데 큰일 났다. 내가 완전 네 이름을 완전 이겼어. 성은 어떻게 되니? 이씨야? 내 와이프하고 똑같네. 나 이씨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제 여러분 나이에 플라스틱 고분자를 내 먹고 사는 전공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한 거가 보면은 그때 나한테 이제 조언을 해줬던 교수라든지 선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3대 재료하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탈하고 세라믹, 플라스틱인데 일반적인 메탈하고 세라믹은 그 재료가 특성이 뻔하다는 거야. 그래 알겠어. 메탈. 그래 메탈 딱딱해. 쎄. 맨날 쎄. 그거 센 거 알아. 바로 우리 보면은 양주하고 똑같아. 알아. 양주 먹으면 금방 취해. 양주 40도야. 알겠어. 뭐 중국산 빼갈 그것도 뭐 중국산에 또 60도짜리도 있잖냐. 백주라고 하는 거. 알겠어. 쎄. 하지만 재미가 없잖아. 그럼 양주 먹어봤자 알아서 양주 알아. 그런데 소맥은 봐봐. 부드러운 거하고 센 거하고 또 쫙 밸런스가 있잖아. 이게 힘 조절이 좋은 거지. 힘 조절이 돼서 밀고 당기고. 그러니까 이제 재료가 이제 메탈이라든지 세라믹은 그 특성이 뻔해. 아 유리도 맨날 딱딱한 유리지 뭐 부드러운 유리 봤냐? 다 그렇잖아. 그지? 메탈도 대부분 세지. 물론 알루미늄은 약간 부드러워. 연성은 있지. 하지만은 힘 조절이 좀 힘들지. 근데 이제 플라스틱으로 넘어가고는 야 이 플라스틱이라는 재료는 이게 힘 조절이 된 거야. 센 플라스틱은 또 되게 세요. 또 부드러운 거는 되게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제 재료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메탈하고 그렇다고 메탈하고 세라믹 하는 사람은 내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플라스틱 재료의 우수한 점은 너희들도 누구 앞에서 나가서 떠들 때도 플라스틱의 우수한 조절은 힘 조절이 되는 재료다. 이렇게 하면 난 그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타디엔은 부타디엔인데 이 부타디엔에다가 스타일하고 같이 넣어. 그러면 이제 바로 그러니까 부타디엔의 이 부드러움과 스타일엔의 강인함이 그게 쫙 이렇게 합쳐진 이렇게 바로 이제 스타일의 부타디엔으로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이거는 보통 러버기 때문에 부타디엔이 들어간 건 대부분 다 러버거든요. 고무 영역이기 때문에 SBR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BR도 어떻게 보면 코폴리머죠. 공중합체가 된 이게. 그래서 이제 SBR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고무가 되는 거겠죠. 고무는 색깔이 누리끼리예요. 그 엿과 같이. 엿도 보통 누리끼리한 색깔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고무 색깔이 검은색이라고 하는데 그건 또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뭘 집어넣냐면 카본 블랙을 집어넣은 거예요. 카본 블랙.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코폴리머, 요거는 이제 SBR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런 색깔의 이제 어떤 투지가 되는 거고 탄성체죠. 근데 이제 요 SBR 자체로도 물성이 좋지만 SBR에다가 카본 블랙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바로 이제 필러의 역할을 하면서 훨씬 더 요 고무의 성질을 더 기계적 강도를 높여줍니다. 요게. 요런 것들을 보통 이제 필러, 이렇게 필러라고 얘기하고, 또는 이제 한국말로 이제 충진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본 블랙이 값싸면서, 일단 고분자의 어떤 그 기계적 강도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또 다른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카본 블랙은 원래 태생이 검둥이에요. 검습니다. 근데 이제 검은 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빛을, 흡수를 하잖아. 그죠? 보통 여러분들도 제품도 보면은 항상 인도에서 사용하는 인도어에서만 사용하는 제품도 있지만은 반드시 아웃도어에서 사용하는 제품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 있는 제품은 그래도 바깥쪽에 있는 것보다 자외선 차단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기술이 많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안에 있으니까. 화장품 팔아먹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 인도에도 자외선이 있다고 집 안에서도 자외선 차단제 바르세요. 그렇게 하는데 지영양 그렇게 해? 일단은 안에서는 뭐 그다지 자외선이 바깥쪽보다는 훨씬 없다고 가정해도 되고 보통 이제 바깥쪽에는 그 자외선이 예를 들어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외선에 잘 이제 분해가 되는 그런 물질들은 자외선 차단을 할 그런 이제 재료 기술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통 보면은 뜨거운 여름날에 해변가에서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줘야지 피부를 보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보면은 우리 재료쟁이들도 아웃도어에 있는 제품, 그 다음에 인도에 있는 제품은
재료 이제 처방이 좀 달라요. 항상 타이어는 바깥쪽에 있지. 타이어가 어디 집안에 놓는 사람 어디 있어? 자동차는 항상 바깥에 있고 항상 햇빛에 또 햇빛 속에 있는 자외선에 아주 맨날 1년 365일 내내 노출되기 때문에 또 자외선에 의한 이제 열화 또는 노화를 막아줘야 돼. 그럴 때 이제 카본 블랙은 예를 들어서 이게 타이어에 카본 블랙이 들어가 있을 때는 카본 블랙이 그 빛을 흡수해 주는 거야. 그러면 고무가 이렇게 열화되는 데그레데이션 되는 그런 걸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하고 이제 또 보강 효과도 있어서 타이어에는 항상 카본 블랙이 들어가고 그래서 타이어는 검은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원래 고무의 색깔은 역과 같이 조총과 같이 누리끼리 해요. 요거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은 왜 부타디엔이냐? 왜 고무의 성분이 이렇게 부타디엔 구조냐? 그거는 이제 고무의 성분에서 보면은 아하 원래는 고무의 성분이 요 부타디엔이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CL이 붙어 있는 거라든지 클로로프렌 그다음에 이렇게 메칠기가 있는 아이소프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고무의 패밀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중결합 특히 요건 이제 컨주게이티드 DNA라고 얘기하죠. 컨주게이티드 DN 컨주게이션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컨주게이션 안 되고 이렇게 뭐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더블 본드 있어봤자 이거는 고무 성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컨주게이티드 DN 파이 결합 시그마 파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만 고무가 구현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단량체로 해갖고 중합을 하게 되면은 고분자 체인에 뭐가 있어요? 군데군데 더블 본드가 있게 되는데 이 더블 본드를 서로 설퍼로 연결시켜주면 엄청 물성이 좋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국말로는 가황, 영어로는 벌케나이제이션. 내가 얘기했죠. 찰스 구디어라고 평생을 이 무른 고무를 딱딱한 고무로 평생을 바친 찰스 구디어의 헌신에 의해서 후손들이 자동차 타이어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설퍼가 역시 또 첨가제로 들어가서 요거는 이제 크로스링킹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이제 SBR에서 내가 시험을 낸다면 SBR에 있어서의 SBR을 이용한 타이어 제조에 있어서 중요한 첨가제는 무엇이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카본 블랙과 설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컴파운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설퍼는 올게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카본 블랙은 올게닉의 지역량 카본 블랙이 올게닉이야 올게닉이 아니야? 올게닉이야? 그럼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도 올게닉이야? 아니 그러니까 너 6위와 1, 2 다 듣고 있어? 들었어? 2도 들어. 내년에 꼭 졸업하기 전에. 내가 볼 때는 내가 고분자 선생이지만 여러분들 물리화학, 유기화학이 더 중요해. 안 그렇니? 그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올게닉의 정의부터가 다이아몬드가 올게닉이야, 인올게닉이야. 이것도 이제 답을 못하고 있잖아. 이거 알면 뭐하니? 내가 얘기했잖아. 올게닉이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유기가 무엇일까? 그럼 나는 앤서는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뭐야? 하이드로카본.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내가 유기물질하고 고분자는 둘째치고 내가 어떻게 유기와 무기도 내가 구분을 못하는 거야. 이런 뭐냐? 쪽팔리지. 올게닉이라는 거는 C하고 H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 그게 바로 하이드로카본이야. 그러니까 올게닉이 뭐예요? 유기화학이라는 거가 뭐에 대한 화합물이에요? 그럼 바로 하이드로카본. 하이드로카본이니까 한국말로 탄화수소, 탄화된 탄화수소가 바로 올게닉의 정의잖아. 그럼 C하고 H 예를 들어서 C하고 H를 같이 갖고 있어야지. 근데 다이아몬드는 뭐만 갖고 있냐 얘들아? C만 갖고 있어. H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무기에 속하지 유기에 속하지 않아.
그럼 아까 여기 카본 블랙도 뭐만 돼 있어? C만 돼 있어. 그래서 카본 블랙을 볼 때 보면은 약간 유기의 성질도 있지. C가 있으니까. 하지만 H가 없어서 아니야. 설퍼는 이건 유기 물질이야, 무기 물질이야. 무기 물질이지. 설퍼도, 황도. C도 없고 H도 없잖아. 물도 무기랜다, 여러분. 그죠? 물은 H2O잖아. 이거 무기 물질이야, 무기. H2O가. 그지? 항상 그런 구분을 좀 잘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럴 때 이제 고무 쪽에서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컴파운딩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슷비슷해. 블렌딩이란 말하고 컴파운딩도 섞어주는데 여기는 보통 이걸 구분할 줄 알아요. 이거가 구분을 할 줄 알아요. 컴파운딩, 그러니까 고무를 타이어 만들 때는 다양한 물질을 섞어줘. 여기는 또 실리카라고 하는 또 제3의 물질들도 돌가루 같은 것도 섞어줘서 더 내마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지력 이런 걸 또 능가시켜줘. 타이어도 아주 대단한 재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여러분들 비행기의 타이어는 하나에 1억 원 정도도 하기도 그래요. 중요하죠. 비행기에서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타이어지. 여러분들도 봐봐. 비행기가 높은 데서 떨어지는데 그 착지하잖아. 제일 무섭지,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뜰 때보다 착륙할 때 무섭지. 비행기 조종사가 제정신으로 이 자식 어제 술만 처먹어봤어 봐. 그러니까 그 비행기 조종사가 제정신으로 집중해서 그걸 착지를 해야지. 그때 이제 사고 나는 거죠. 가장 비행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다 중요하지. 근데 이제 타이어도 얼마나 중요하겠냐. 그치? 그래서 이쪽에서 컴파운딩 이렇게 이런 개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링킹.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가교시키는 거. 이제 무른 고무를 딱딱한 고무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타이어에도 보면 여러 가지 비드도 들어가고 여기 타이어의 구조도 아주 복잡해요. 아주 복잡하고 저것도 아주 엄청난 공학이에요. 그래서 나는 글쎄 여러분들이 우리 전공이 이제 현대 자동차에도 취업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타이어 회사에 취업해도 난 저거 좋다고 봐. 그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는 타이어가 이제 넥센, 한국, 금호 세 개죠. 그 다음에 해외에는 이제 미국의 구디어, 불란서의 미쉐린, 그 다음에 일본의 브리지스톤, 이렇게 타이어도 아주 중요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SBR. 요게 바로 이제 온 조절이에요. 지역량 스타일에는 TG가 얼마로 알고 있죠? 뭘 찾아봐. 내 얼굴 바라보고 몇 도야? 100도 97도라고 자료에는 정확히 적혀져 있죠. 97도로 돼 있나? 몇 도로 돼 있니? 스타일에는 앞에서. 아까 97도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추 100도. 폴리프타디에는 아까 마이너스 90도로 돼 있는데 자료에 집중. 지역량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다 볼 거야 너. 너의 상태, 집중력 여러 가지 다 볼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폴리스타일에는 보통 폴리스타일은 예를 들어서 TG가 한 얼추 100도예요. 아까 그 자료에서 97도로 돼 있나 그랬었죠, 그죠? 폴리스타일에는 TG가 얼추 이제 폴리스타일에는 이제 얼추 TG가 이제 한 90도, 100도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폴리부타디에는 아까 TG가 마이너스 한 90도 정도라고 된다고 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TG가 높은 거는 기계적 물성이 센 놈. TG가 그러니까 딱딱한 놈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G가 낮은 놈들은 부드러운 거에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얼추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힘 조절이 어렵지가 않은 거야. 그거 똑같은 거지. 여러분들도 지금은 지역량 소맥 잘 말아? 처음에는 몇 번 버벅거렸겠지만은 대충 소주하고 맥주하고 적당히 처음에는 버벅거리지만은
처음에 딱딱딱딱 이렇게 하다가 마셔보면은 요게 가장 베스트라는 걸 사람이 찾아내잖아. 금방 찾아내잖아. 초등학교만 나와도 찾겠다. 소맥의 그 배합비는. 마찬가지지. 여기서도 보면 스타일에는 원래 강한 놈, 부타디에는 부드러운 놈. 그러니까 적당한 비율로 몇 번 적당한 비율로 섞어보면은 대충 원하는 티지를 딱 맞춰내겠니 못 맞춰내겠니 맞춰낸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여기서도 보면은 보통 스타일에는 한 0.3 정도, 그 다음에 부타디에는 한 0.7 정도. 약간 강약을 조절하는 거지. 요거는 꼭 이제 맥주하고 비슷하지 않냐? 한 이제 맥주 같은 소맥에서 소주는 한 30%, 맥주는 한 70% 정도 되면 적당한 소맥이 나올 것 같지 않아. 그지? 그 정도 비율로 했을 때 이제 티지, 원하는 티지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이어에 있는 티지도 여러분들 얻을 수가 있다는 거지. 요거는 퀴즈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보통 보면은 요쪽에 보면은 이제 뭐 검색 몇 번 해보면은 두 개의 폴리머 A와 폴리머 B를 섞었을 때 티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관련된 기본적인 산술식이 있어요. 그 식이.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퀴즈로 남겨둘게요. 그죠? 오늘은 이만할까?